원장 박준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재수 이제 반 설명인데요. 날이 많이 굳은데도 하여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수반 설명회를 진행할 때마다 제가 1년에 설명회를 30번을 넘게 진행을 하는데 그중에 제일 힘든 설명회가 재수반 설명회예요. 처음에 찾아주신 분들 얼굴이 되게 표정이 어둡습니다. 재수반 설명회를 오시고 싶었던 분들이 별로 안 계셨을 테니까 되게 표정이 어두우신데, 근데 저희가 오늘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할 텐데요. 내용을 듣고 나시면은 조금 더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좀 희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좋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일부를 진행을 하고요. 일부는 올해 좀 변화된 내용들 또는 뭐 약간은 입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한번 준비를 해보자 이런 내용에서 일부 내용을 좀 준비를 했고요. 간략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년도 수능에 대해서 좀 평가해보고, 그래서 올해 학습 방향도 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전년도 수능이 어떤 특징이 있었나, 이전의 수능들하고 많이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또 올해에도 좀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좀 알고 가자 이런 내용들을 제가 1부에서 한 20분 정도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저희 학원의 실제 프로그램이 어땠는지, 그리고 저희 학원의 실제로 입시 결과가 어떻고 우리 학원 강북청소학원 다니면 진짜 성적이 얼마나 오르는지 이런 것들 실사례를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저희 교무실장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부터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으로 하는 넓은 길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학원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저하고 상담할 때 대학으로 하는 지름길을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만 잘 갈 수 있는 빠르고 지름길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문의하시는 내용들 들어보면은 우리 아이가 잘 갈 어떤 비법, 비결, 지름길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름길이란 것은 보통 좁은 길이죠. 지름길, 넓은 길을 지름길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좁은 길이고, 그 좁은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좁은 길이란 말의 의미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뽑는 정원이 적던지, 그러니까 다른 전형에 비해서 뭐 한 명 뽑는지 두 명 뽑든지, 아니면 경쟁률이 무지 세던지, 그럼 우리 아이가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혹시나 지름길이 아닐까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는 이왕 대학을 갈 거면은 좀 넓은 길로, 그래서 남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길로, 우리 아이만 가는 길이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길은 실제로 저희가 전년도에 올해 저희 학원에서 580명으로 재수생을 마쳤습니다. 작년에 580명이 종강할 때 있었는데, 그중에 지금 한 오늘까지 합격한 애들 명단을 제가 쭉 받아보니까 한 470, 80명 합격한 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저희한테 연락이 온 게. 이제 연락 안 오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추합을 기다리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일단 그런 학생들에게 저희가 제시하는 것들이 실제로 좀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더 확률이 높은, 그러니까 좁은 길이란 것은 사실은 확률이 낮은 길이거든요. 그럼 확률이 높은 길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길들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머니 부모님들 고등학교 때 수시로 대학 가는 게 쉽다고 얘기 들었나요? 정시로 대학 가는 게 쉽다고 얘기 들었나요? 수시로 쉽다고 얘기 들었죠. 왜 그러죠? 수시로 많이 뽑으니까? 고3만 하니까? 저희 재수생들요, 작년에 저희 아까 580명을 마쳤댔잖아요. 저희 학원에 112명 수시로 합격시켰어요. 저희는 수시로도 되게 많이 합격시키는 학원이에요. 112명 중에 한 70명 정도는 논술로, 그다음 나머지 42명 정도는 제가 그 학종이나 교과로 이렇게 합격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는 고3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시가 더 유리하다고 하는 근거는 뭘까? 수시로 진짜로 많이 뽑나? 이것부터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저 파란색은 전국에는 4년제 대학이 197개 대학이 있습니다. 전국에 197개 대학을 봤을 때는 많이 뽑는 전형이 수능으로 몇 프로 뽑아요? 19% 뽑아요. 정시로 81%를 수시로 81%를 뽑는 얘기죠. 그게 교과든 학종이든 논술이든. 그런데 저희 학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사실 전국에 있는 197개 대학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은 돈만 내면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저기 남쪽에 바닷가에 있는 대학들.
저기 동쪽에 산속에 있는 대학들은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워낙 미달인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수는 성적이 대학을 못 가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족하지 못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 학원에 재수학으로 온 학생 중에 올해 서울대 합격한 친구도 있어요. 서울대 합격했는데 왜 재수하러 오냐고요? 의대 가겠다고.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서 수능을 만점 맞고 재수 끝난 다음에 서울대 경영학과를 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문과 학생인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이라는 데를 합격했었어요. 예, 문과 부모님들 계시면 성대 글경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고3 때 그걸 등록도 하지 않고 와서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수능을 만점 맞고 서울대 경영을 갔고. 그러니까 재수는 대학을 못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족하지 못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학원 다니는 아이 중에 서울대 합격한 친구도 있고 연대 합격한 친구도 있고 서강대 합격한 친구도 있어요. 지금 이미 그 친구들이 1월 8일부터 다니고 있어요. 1월 달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대학은 전국 197개 대학을 보는 대학은 아니잖아요. 저희 학원에 오는 친구들은 적어도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 정도를 목표로 하더라고요. 인서울 오는 친구들한테 성적이 안 좋은 친구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어디가 목표야? 그러면 인서울이요. 그럼 인서울의 너의 인서울의 기준은 뭐야? 누구는 중경예시 이상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건동홍 이상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국승세단 이상이라고 그러던데 아니면은 서경대만 하면 돼? 그러니까 서울의 소재에 있는 서경대 여기 이 동네에 한국 성서대학 있잖아요. 거기도 인서울인데 거기 목표야? 라고 얘기하면 보통의 애들이 건동홍수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목표는 건동홍수 이상이라고. 그럼 그런 대학들로만 따지면은 정시가 몇 %예요? 40%예요. 그러니까 수시가 많다라고 해서 수시로 모든 전형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학종도 쓰고 교과도 쓰고 논술도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시를 특기자도 쓰고 4개를 다 더하면 60%인데 4개를 다 더한 전형을 다 못 쓰잖아요. 그럼 각각의 전형으로 따지면 상위 15개 대학만 따지면 제일 많은 높은 전형이 뭐예요?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 정시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는요. 정시 다음에 많이 뽑는 전형은 학종 있고 교과가 있겠죠. 그리고 논술이 있고요. 근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는 학종과 교과가 해당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논술은 누가 쓰죠? 논술은 어떤 애들이 쓰나요? 수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가진 게 없는 애들이 쓰죠. 가진 게 없던 게 무슨 얘기예요? 학종도 못 쓰고 교과도 쓸 게 없으니까 논술을 쓰는 거 아니에요. 난 처음부터 논술을 쓰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논술 쓰는 친구는 없잖아요. 내 내신이 교과로 쓸 게 없어. 내 서류가 학종으로 쓸 게 없어. 그런데 수시를 버릴 수는 없어. 그러니까 논술을 쓰는 거죠. 그런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전형은 얘하고 얘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정시하고 논술. 그럼 정시는 40%, 논술로는 8.8% 뽑으니까 5대 1이잖아요. 그럼 정시 훨씬 더 많은 인원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게 본인한테 더 맞는 넓은 길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학을 가실 때는 경쟁률이 높은 대학이 유리해요? 경쟁률이 낮은 대학이 유리해요? 내가 원서에서도 경쟁이 높은 게 유리하세요? 경쟁이 낮은 게 유리하세요? 경쟁이 낮은 게 유리할 거 아니에요. 보실까요? 제가 3년치의 경쟁률을 대학별 경쟁률과 정시 경쟁률, 수시 경쟁률 다 본 거예요. 위에는 정시 경쟁률이에요. 아래는 뭐죠? 수시 경쟁률. 수시 경쟁률을 봤더니 수도권이 아니고 저 고쳐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상위 15개 대학, 서울서 상위 15개 대학이에요. 서울서 상위 15개 대학 경쟁률을 봤더니 어때요? 수시 경쟁률은 19대 1, 19대 1, 20대 1이에요. 최근 3년간. 자, 그리고 논술 경쟁, 그럼 전형별로 경쟁률을 보면 뭐예요? 논술 경쟁률은 60대 1이 넘죠. 교과는 9대 1이고요. 학종은 15대 1이고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나요? 우리 아이가 논술하고 해서 논술을 잘 쓴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논술을 합격할 것 같다고 논술만 준비하신 분들 계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논술학원을 가세요. 이 아이 논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논술학원이 몇 군데나 있는지. 논술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야지 계속 붙어있고 학원비를 낼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근데 그게 60대 1이에요. 그리고 최저를 통과할 확률이 보통 몇 %냐면 50%예요. 그럼 통과해도 30대 1이에요. 그럼 경쟁률이 30대 1인데 우리 애만 붙을 것 같은 느낌이 왜 드시죠?
그러니까 입시 냉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시 경쟁률은 기본적으로 20대 1인데요. 정시 경쟁률은요, 대학별로 5대 1을 안 넘어요. 그러지 않아요? 좀 높은 대학이 어디예요? 중앙대. 중앙대 왜 높죠? 다군에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가군과 나군에서 다군에서 작년까지 제일 높았던 대학이 중앙대죠. 다군에서. 그래서 가나군에 서연고, 서성, 한중을 쓰는 애들이 다군은 다 중앙대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중앙대 몰리니까 중앙대 분할 모집하니까 중앙대만 높은 거예요. 또 하나의 대학 있죠. 건대. 중앙대 바라보면 건대니까 건대만 높은 거예요. 성균관대 올해 좀 높아졌죠. 왜? 작년까지 5대 1을 안 넣는데 올해 높아진 이유가 성균관대가 일부 두 개과를 다군에서 분할 모집을 했으니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쟁률 얘기하면 가군과 나군을 얘기해. 그래서 안정도 가군과 나군에 잡아요. 우리 이제 원서 다 써보셨으니까 안정, 상향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그럼 가나군만 보면은 경쟁률이 5대 1이 안 넘어요. 그럼 경쟁률이 낮은 게 유리해요? 높은 게 유리해요? 낮은 게 유리하잖아요. 그럼 정시가 더 유리한 거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왜 수시가 유리하다고 해요? 왜 수시가 유리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죠. 정시가 왜 불리하다고 얘기해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시가 유리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정시가 더 불리했을 뿐이지. 정시가 더 불리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공부를 안 해서. 재수생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왜? 재수생만큼 공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주변에 보세요. 고3 친구들 중에 재수생만큼 공부한 친구들은 정시로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고3이 정시가 불리한 게 아니라 우리 애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시가 불리한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면 정시가 유리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정시로 많이 붙죠. 저희 학원 전년도 재원생 580명 중에서 지금 오늘까지 오늘 2차 추합까지 나왔나요? 2차 추합까지 나온 상황에서 80% 이상이 이미 합격증을 받았으니까. 물론 수시 인원 112를 포함해서지만. 그러니까 공부하면은 다 대학은 가요. 점수는 오르고요. 그리고 정시가 결코 불리하지 않아요. 공부를 하면. 저희 학원이 그런 공부를 좀 잘 시키는 학원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더더군다나 정시가 유리하죠. 정시가 유리한 게 아니라 올해는 더더군다나 한 번 더 공부하는 친구들이 유리하죠. 왜요? 얘 때문에. 폭탄이 터졌어요. 몇 명을 더 뽑겠대요? 2,000명을. 의대 2,000명을 더 뽑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우리는 의대 갈 게 내가 아닌데. 의대 2,000명이 어떤 의미냐면요. 기존에 의대 정원이 2,929명이었어요. 근데 2,000명을 더 뽑는 얘기는 3분의 1을 더 뽑아서 5,000명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 2,000명의 의미가 뭐냐면은 의대를 제외하고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이 네 개를 합한 것보다 많은 인원이에요. 뽑는 정원이. 그럼 내년에 저 네 개 대학을 네 개 과를 갈 애들이 네 개 대학, 네 개 집단을 갈 애들이 전부 다 의대를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 네 개 집단이 비겠죠. 그럼 그 네 개 집단이 어떤 애들이 가겠어요? 이런 애들이 가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서울대 애들이 가겠죠. 2,000명이 비니까 2,000명이 올라가겠죠. 그럼 연대, 고대 갔던 애들이 무슨 대학을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서울대 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연고대 또 2,000자리 비겠네요. 올해보다. 그러니까 그 2,000명을 뽑는다는 게 2,000명을 증원한다는 게 보통의 모집 요강의 변형에서는 다른 과의 인원을 줄여서 이 과를 늘려야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2,000명을 증원시킨다는 거잖아요. 다른 과 인원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지금 연고대 갈 애가 서울대 갔겠죠. 그러면 이제 성균관대, 한양대 갈 애들이 어디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고전 응원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게 다 끌어올려지는 거죠. 그만큼 효과가. 그래서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 동네에서 재수 학원을 했던 게 저는 지점을 저희 이투스 계열의 학원들이 지점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를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른 지점에 처음에 제가 청술학원에 담임을 맡은 게 2008년인데
2008년부터 다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저희가 강북 청소라고 어디 있었냐면 노원에 있었어요. 노원역.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노원역에 있어서 그때 노원 청소라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거기서 다니는 것 같은데 그때 저한테 배웠던 애들 그러니까 이제 30 몇 살 된 애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선생님 저 의대 공부할까요? 2,000명이 늘어났다는 게 그만큼 사람들을 자극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다 말리고 있습니다. 아서라. 그냥 지금 삶을 충실히 살아라. 대신에 지금 친구들은 기회가 늘어난 거죠. 그런 의미가 있을 거다. 당연히 도민의 생활 자연계열 입결이 하락되겠죠. 그리고 근데 주의할 건요. 이번 발표는 냉정하셔야 될 게 교육부 발표는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발표예요. 교육부에서 전형계획안과 그 다음에 대학별 모집 인원의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확정할 수는 없어요. 2,000명이 늘린데 라고 얘기했는데 뭐 정부가 얼마만큼 이걸 진짜 밀어붙일 수 있을지 아니면 총선이 끝난 다음에 또 흐지부지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늘리겠다 했으니까 적어도 1,000명이라도 늘리지 않을까. 그래도 그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재수가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수능에 대해서 전년도 수능에 대해서 다 수능 봤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라는 얘기를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수능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최고점인데요. 국어가 22년도, 23년도, 24년도 저 표준점수 만점자 100점 맞은 친구의 표준점수 제거든요. 표준점수 높다는 건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가 낮다는 얘기예요. 표준점수 높다는 게 만점자의 표점이 높다는 얘기는 시험이 어려웠다는 뜻이에요. 평균이 낮다는 뜻이에요.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 정도는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국어를 봤더니요. 22년도에는 시험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게 진짜 불수능이라 했어요. 국어가. 23년도는 어땠어요? 23학년도 재작년은 쉬웠어요. 작년 우리 친구들이 봤던 시험은 시험 문제 어려워서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런 점수 나오는 거죠. 근데 22학년대 어려움과 24학년대 어려움이 내용이 달라요. 작년에 킬러 문제 없애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께서. 그래서 시험 유형이 싹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가 다른지를 봤더니요. 봐봐요. 22학년도 엄매 기준으로 얘기할까요? 22학년도와 23학년도, 24학년도 봤더니요. 진짜 킬러 문제가 없어졌어요. 무슨 뜻이냐면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 있잖아요. 오답률이 작년에 제일 높은 오답률이 65%예요. 재작년 그전년에 비해서 쉬워졌잖아요. 맞죠? 그런데 만점자의 표점은 더 높아요. 시험이 더 어려웠던 얘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봤더니요. 잘 보세요.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좀 색칠되어 있는 거? 이게 독서예요. 독서. 그리고 색칠이 없는 거. 색칠이 없는 거 흰색으로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흰색으로 되는 거. 이게 문학이에요. 흰색으로 되는 게 문학.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선택이에요. 이해되세요? 봤더니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올해는 오답률이 70% 넘는 게 없어요. 그러면 킬러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시험 문제는 더 어려웠을까요? 점수는 더 안 나왔을까? 그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달라진 거라고요. 재작년 거 보세요. 작년 거 보세요. 재작년. 자꾸 헷갈리네요. 작년. 우리 말을 좀 통일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본 시험을 작년 시험이라 할게요. 그 전년도 시험을 재작년 시험이라 할게요. 자, 재작년 시험을 봤더니요. 재작년 시험을 봤더니 다 색칠돼 있어요. 오답률 높은 10문제가. 무슨 뜻이에요? 독서와 선택만 있다는 뜻이에요. 문학이 없어요. 그전 연도에도 어려운 건 다 뭐예요? 독서예요. 근데 이번 올해에는 뭐가 있어요? 색깔이 안 칠해지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문학이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독서가 킬러 문제는 항상 어디서 나와요? 독서에서 나와요. 킬러 문제는 쉬워졌단 말이에요. 독서는. 근데 뭐가
재작년에 시험 문제 어려웠어요. 작년과 다른 게 뭐냐면요. 재작년에는 독서가 어려워서 2개 정도 지문을 애들이 그냥 틀렸어요. 못 풀었어요. 작년은 뭐냐면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은 자녀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제일 먼저 선택을 풀어요. 그 다음에 문학을 풀어요. 그 다음에 독서를 풀어요. 왜? 독서가 제일 어려우니까 제일 어려운 킬러 문제를 맨 나중에 풀려고. 그래서 선택과 독서와 선택과 문학과 독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선택과 문학이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선택과 문학이 난이도가 올라갔으니까 결론적으로 선택과 문학에서 시간을 쓰다가 독서까지 갈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뭐냐? 2지문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한두 번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모의고사를. 매번 모의고사 연습할 때마다 내가 선택을 몇 분 안에 풀고 문학은 몇 분 안에 풀고 그래 독서에 시간을 몇 분을 두고 킬러를 몇 분 안에 해결해야지. 이걸 맨날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선택하고 뭐가 어려워지니까 문학이 어려워지니까 학생들이 이제 독서까지 원래는 30분 안에 거기까지 풀었던 친구들이 이게 40분, 50분이 걸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조급함이 생기죠. 그러니까 독서 지문이 안 읽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2지문 정도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틀린 친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전과 달라졌죠. 뭐가 달랐어요? 이전에는 시험 문제는 전부 다 독서만 어려웠다. 이제는 독서가 옛날만큼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지만 문학과 선택의 난이도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예전엔 독서 중심의 킬러 중심의 공부를 했다면 그래서 대치동에 유명하다는 국어 강사들은 다 독서를 잘하는 강사들이었어요. 독서 강의를. 근데 이제는 뭐도 해야 된다? 문학도 제대로 해야 된다. 문학을 이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어렵지 않은 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야 돼요. 즉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해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걸 알고 수능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학은요. 표준점수가 되게 일정하죠. 수학은 표준점수 왜 일정할까요? 표준점수 평균에 반비례해요.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 낮고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높은데 수학의 평균은 거의 안 바뀌어요. 평균은 누가 결정하냐면 맨 위에 있는 100점짜리 맞는 애들이 결정하지 않아요. 누가 결정해요? 아래에 있는 애들이 결정해요. 아래에 있는 애들이. 그 밑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이 평균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끌어당기는 중력이 너무 커요. 왜? 국포자란 말을 안 들어보셔도 수포자란 말씀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걔네들 시험 문제가 어렵든 쉽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름 쓰고 3교시를 위해서 체력을 비축하기 그냥 자는 애들이니까. OMR 카드를 기하학적으로 어떤 문양으로 배열하는 게 제일 예쁠까 이런 거 고민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와 난이도와 관계없이 하여튼 표점은 항상 저렇게 일정해요. 자, 그런데 그럼 올해 시험 어땠냐 봤더니요. 여기 보시면 이 색칠되어 있는 것들이 뭐냐면요. 주관식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이 뭐냐면 선택형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이게 3점짜리예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죠? 3점이 4점보다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3점이 4점보다 쉬울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어려운 3점이 2문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3점은 애들이 다 도전해요. 도전하는데 어려워요. 그럼 또 뭘 잡아먹었어요? 시간을 잡아먹었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정적 킬러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평소에 풀던 것보다 난이도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을 잡으니까 결국은 맨 끝에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못 푸는 거죠. 올해 킬러가 없앴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킬러가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킬러를 없앤다고 했는데 오답률이 100%예요. 22번 문제. 확통해서. 그 전년대 킬러가 있을 때도 100%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럼 저건 애들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저런 문제를 낸 인간이 잘못된 거죠.
미적으로 봐도 이과 애들이 푸는 걸로 봐도 오답률이 전혀 더 높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이걸 못 풀었다고 뭐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의대 갈 애들은 이거까지 풀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애들이 이걸 못 푼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애들 못 푼 게 문제죠. 이걸 빠르게, 정확하게. 그래서 시간을 확보해서 그 뒤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간 게 올해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킬러를 없앴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느끼는 킬러는 무슨 뜻일까요? 그냥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킬러인 거죠. 내가 못 풀면 킬러인 거고. 그러지 않아요? 문제 유형이 어떻고 뭐 그런 걸 따지지 않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올해 22번은 대단히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근데 22번을 틀린 게 문제가 아니라 이쪽이 문제였던 거죠. 여기서 빠르게 내가 맞힐 수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고 갔어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간 낭비가 안 돼 있었다. 이게 더 큰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는 방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풀 수 있는 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빨리 푸는 것들. 내가 못 푸는 것을 못 푼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풀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가. 이것부터 쌓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획득해내야 된다고요. 이게 필요하다고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억하시기 바라요. 수업이란 게 그래요. 수업 시간에 들어서 가끔 이런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재수생들이잖아요. 재수생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은 당연히 고3 때 다 배운 거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는 것과 본인이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건 다른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 모르는 걸 들으면 그게 외계어죠. 원래 수업이란 건요. 70% 이상을 아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을 정확하게 자기화해내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 20, 30%를 저기 그런 의미였어. 그걸 깨우치는 거예요. 100%가 새로운 거면 그 못 알아듣는 수업이죠. 그럼 대학교 4학년 수업을 듣는 거랑 똑같죠. 대학교 4학년 수업을 100%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탐구 얘기할게요. 탐구 쭉 보시니까 올해 탐구는 사탐이 문제였죠. 사탐이 1등급 컷이 50점인 게 6개 과목이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생활과 윤리는 2점짜리 하나 틀리면 100분위가 91이 됐어요. 3점짜리 하나 틀리면 100분위가 87이 됐어요. 그냥 난 한 문제밖에 안 틀렸는데 3등급이 됐어요. 윤리와 사상은 2점짜리 한 문제를 틀리면 100분위가 87이 됐어요. 3점짜리도 아니고 2점짜리 하나 틀렸는데 2등급이 없는 3등급이 됐어요. 사탐은 해마다 이런 일이 발생해요. 한 9개 과목 중에 2개 과목 정도가. 근데 그게 랜덤하게 어떤 과목인지 몰라요. 근데 올해는 교육감의 평가원이 뭔가 실수를 했죠. 6개 과목이나 그랬으니까.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올해 이과 애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이 많아요. 이과 애들 문과로. 왜? 이과는 하나 틀리면 100분의 98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분의 98인 애가 저쪽으로 문과로 넘어가면은 100분의 91이네하고 상대하면 내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과 문과로 교차 지원이 많은 거예요. 이런 해. 이게 2년 전에도 그랬어요. 작년엔 교차 지원이 별로 없었어요. 왜? 비슷했기 때문에. 23학년은 비슷하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1등급 안에 100분이었다면 1등급이 96, 전에 100, 99, 98, 97, 96, 95 5개 100분위가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다섯 개씩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차하지 않아요. 왜? 가도 못 이기니까. 이쪽 97이 저쪽 가도 저쪽에도 97이 있으니까. 근데 올해는 이쪽 97이 여기에서 97 나온 애가 생윤이나 윤사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거기 97을 상대할 애것들이 없으니까 넘어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교차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3년 전에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는 안 그랬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해에는 교차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2학년 때는. 근데 여러분들이 3학년 때는 교차가 있고 올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교차가 많았죠. 자, 사탐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년에는 교육감의 평가원이 저렇게까지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해마다 2과목 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 될지 몰라요. 랜덤하니까. 사탐은 50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나 틀리는 공부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가지고
고3보다 나은 건 우리가 먼저 봤던 과목이고 작년에 봤던 과목이고 또는 지금 3월 달부터 2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하니까 탐구에서 훨씬 유리해요. 재수생이 고3보다 정말로 수능에서 유리해진 게 탐구 과목이에요. 탐구를 일찍 빠르게 정확하게 공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과는요. 이과는 올해 하도가 계속 그거였어요. 투 과목이 어떻게 되냐. 투 과목이 어떻게 되냐는데 올해 6월달 투 과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구과학 투가 6월달에 표점이 100점이 넘었었어요. 100점이었어요. 표점이 100점. 계산식 하면 120인가 나왔는데 표기가 100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표점이 100이 나왔어요. 6월달에는. 9월달에도 표점이 90 몇인가 거의 그렇게 나왔어요. 88인가. 그러니까 이과에서 예전에 작년에 공부 좀 G2를 공부했던 재수생들이 대거 2로 넘어갔어요. 원래 안 하려고 하다가. 원래 안 하려고 한 이유는 서울대가 2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표점이 너무 높으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잘하는 애들이 오니까 이제 평균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평균이 올라가니까 표점이 어때요? 떨어지는 거죠.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화투로는 애들이 안 간 거죠. 그러니까 계속 평균이 낮으니까 표점이 올라간 거죠. 이해되세요? 자, 올해 하도도 투 과목을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는 게 유리해요? 안 하는 게 유리해요? 올해 투를 했던 친구들은 작년이죠. 작년 고3 투를 했던 친구들은 저는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 학원도 생투와 지구과학 투 수업들이 개설되어 있어요. 물투 같은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원래 하려다 폐강을 했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원 시스템은 시간표를 미리 다 짜요. 다른 학원들은 개강날 아침에 오면 이게 너네 반 시간표 이렇게 주는데 저희는 시간표를 미리 짜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저희 학원 등록한 친구가 한 400명 정도 있는데 그 친구들 시간표를 이미 다 짰어요. 그래서 봤는데 물투하고 화투는 제가 선택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안 하기로 했고 근데 생투하고 G2는 선택자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개강을 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래서 작년에 했던 친구는 생투와 G2는 한 번 더 도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탐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흔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윤과 사문을 문과 부원들이 많이 하세요. 문과 학생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생원과 지원을 이과 학생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한 이유가 뭐야라고 물어봤더니 남들이 많이 한대요. 많은 애들이 신청하기가 많이 한대요. 절대 과목 그렇게 선정하지 마세요. 과목 혹시 변경하실 분들은. 과탐의 핵심은요. 내가 점수를 잘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많이 신청하기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많이 신청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신청 과목에 내가 점수가 낮으면 많은 아이한테 밟힐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많은 애가 신청한 건 나한테 전혀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 점수 잘 맞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과목 어떻게 결정하시냐면은 내가 제일 흥미있고 내가 책을 한 번이라도 더 봐야지 시험을 잘 볼 거니까 내가 제일 재미있고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세요. 어떤 과목이 됐든 간에. 그게 과탐 과목 선택의 원칙이에요. 남들이 많이 하는 거 이딴 건 전혀 의미 없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올해 전년 수능까지 분석하면서 올해 흐름이 어떨지 대략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영어 얘기 잠깐만 하고 끝낼게요. 영어가 예전에는 영어의 1등급 비율은 보통 6%에서 8% 사이가 나와야 돼요. 왜? 절대평가니까. 상대평가는 4%거든요. 아시죠? 근데 6% 8% 사이가 나와야 되니까 해마다 그렇게 1등급 비율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나왔어요? 4.71%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국어나 수학의 1등급이 보통 몇 퍼센트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좀 전에 몇 퍼센트라고 했죠? 4% 했잖아요. 근데 4%가 보통 5% 나와요. 왜? 동점자들 다 같은 등급을 주니까. 그러니까 상대평가인 국어 수업보다 지금 적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 근데 그 어려운 게 어떻게 어려운지를 아셔야 돼요. 어떻게 어려웠냐면 예전에는요. 영어가 독해가 정확하지 않아도 답을 보면은 답이 있었어요. 선지를 보면. 무슨 얘기냐면 유형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치동에서 영어를 잘 가르치던 인기 강사였던 선생님이 뭐냐면 구문에 이게 있잖아. 지문에 이게 있으면 답은 이거야 하고 딱딱딱 공식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올해 영어의 특징은 뭐였냐면은 독해가 정확하지 않으면 답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올해 영어의 특징은 지문이 딴 데 해보다 쉬웠어요. 그래서 애들이 나올 때 영어 시험 되게 잘 봤다고 나온 애들 되게 많아요. 아, 평소에는 독해가 안 됐는데 올해는 지문이 독해가 됐어. 그래서 선지를 딱 보니까 답이 예전에 이게 나오면 딱 이게 하나 이렇게 손들고 있는데 올해는 답을 둘이 손들고 있는 거예요. 지문에서 선지에서 소위 말해 매력적인 오답들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 매력적인 오답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대충하는 독해가 아니라 정확한 독해를 했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올해는 공부를 영어도 하셔야 되는데 영어를 어떻게 해? 예전처럼 그냥 유형화 공식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정확한 독해. 진짜 정석적인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다시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올해 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대략 큰 틀에서 얘기를 했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오늘 어머니 아버님들 여기 많이 와 계신데 학생들한테 얘기할게요. 학생들한테 제가 우리 학원을 들어오게 되면 제가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학생들한테 더 정확하게 구체적인 얘기들을 할 거예요. 오늘은 설명이니까 제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2부 순서로 저희 교문실장님께서 저희 강북청소학원이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지 저희 프로그램이 많이 다르거든요. 다른 학원들하고 그리고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문실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PT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강북청소학원의 교무실장 최용성입니다. 네, 좀 아무래도 이게 재수를 하려는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모시고 설명회를 하다 보면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좀 분위기가 무겁고 그러는데 저는 원래 좀 타고난 성정이 좀 진지하지 못한 사람이라서 제 최고의 목표는 오늘 뭐 학원 내 프로그램을 좀 설명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좀 기분 좋게 나가셨으면.